이쪽에 좀 하고 그 라니냐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엘니뇨 라니냐는 안 하셨는데 요거 잠깐만 다시 설명하고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거 할게요. 하여튼 지구에 이제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있어서 지구가 둥글고 태양 그 복사 에너지는 태양 빛은 나란하게 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도 지방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 그러니까 적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 극지방은 이제 이렇게 비껴가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죠. 아무튼 적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여기 표면에서 보시면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공으로 가열된 공기가 밀도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찬 공기는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찬 공기는 극지방에서는 이제 내려오고 적도에서 올라가서 이런 대류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커다란 대류가. 예. 근데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커다란 순환이 이걸 이제 세포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세포가 하나 나타나요. 한 개. 북반구 한 개, 남반구 한 개죠. 보통 한 개로 표현합니다. 한 개의 커다란 순환 세포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근데 지 표면에서 보면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뭐 위로 올라가고 별로 상관없지만 지 표면에서 보면은 북풍이 불게 돼 있어요. 북풍. 예.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대기가 북반구에서 지속적으로 북풍이 불 거야, 사실은. 예. 뭐 그럴 거야.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행 방향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오른쪽. 이게 내가 보면 왼쪽 같지만 진행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게 오른쪽이야. 진행 방향의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이런 거를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힘이고, 자, 하여튼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순환 세포가 이렇게 세 개의 큰 순환이 생깁니다. 헤들리 순환, 페레 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개 생기고 이름은 뭐 기억해야 되죠. 헤들리 순환, 극순환, 페레 순환 이렇게 생기고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에요. 둘 다.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오고 여기는 이제 뭐 차가워져서 내려가고요. 이 순환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가운데 끼어 있는 페레 순환은 간접 순환이에요. 간접 순환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헤들리 순환이 이 위도 30도 경에서 아래로 하강하잖아. 그럼 얘도 같이 하강을 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 올라가잖아요. 위도 60도 정도에서. 여기도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접 순환이 일어납니다. 페레 순환은.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고, 예, 이거는 간접 순환이에요. 이게 가시죠? 아무튼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봐야 돼. 육지를 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풍이 불어야 되잖아.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동풍이 돼. 그러니까 북동 무역풍이 돼요. 무역풍이라는 이름은 이제 요 바람을 타고 이제 무역을 하니까, 옛날에 이제 배 타고 이제 가니까 북동 무역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순환도 원래 뭐 해야 돼? 여기 북풍이 불어요. 북풍. 근데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휩니다. 그리고 극에서 부는 동풍에서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위도 0에서 30도 사이랑 60에서 90도 사이는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불어. 근데 패레순환의 밑에를 보시면 남풍이 불어야 돼요. 남풍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쪽에서 부르니까. 근데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서풍이다라고 불러. 편서풍. 이거는 뭐 남서풍이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지상에서 편서풍. 극지역은 그러니까 극동풍. 적도 0에서 30도 사이, 거기는 이제 무역풍이긴 한데 하여튼 이것도 동풍이죠. 북동 무역풍. 이것도 북동 무역풍이 붑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바람의 방향이. 나머지는 이제 뭐 저위도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 이거는 고위도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 그렇죠? 남풍이 부니까 북쪽으로 불어 가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적도에서 공기 이동이고. 자, 뭐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여기 그려져 있는 것 같긴 하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야? 편서풍대에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부니까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황사가. 지금 뭐 그 힘남로라고 그 뭐죠? 태풍이 엄청 큰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원래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생겨요. 이런 데서 적도에서는 안 생기고요. 한 5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태풍이 생겼는데 동풍이 불 거 아니에요. 동풍. 여기는. 그래서 여기로 가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편서풍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태풍 진로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동풍이 불다가 여기는 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금 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엄청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 주말에 월요일쯤에 뭐 우리나라에 닿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 그리고 또 뭐가 해야 되냐. 여기 영도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겨. 그쵸? 여기는 상승기류야. 상승기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생기는 곳은 구름이 많이 생겨요. 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구름이 생기려면은 상승기류가 있어야 된다. 구름 많이 생겨. 근데 여기 봐봐. 위도 30도 지역에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지상에서는 공기가 많으니까 압력이 높은 거야. 고압대가 됩니다. 아열대, 고압대. 위도 30도 지역.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고압대에서는 이제 구름이 안 생겨요. 구름이 안 생겨. 그래서 건조해. 그래서 여기 비가 안 내려.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사막이 많아요. 사막. 위도 30도 지역에 사막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대부분의 큰 사막은 위도 30도에 있어요. 뭐 날씨는 맑죠. 구름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는 뭐 사막도 많은데, 뭐 로켓 발사장 같은 데를 짓는다던가 뭐 이러기도 해. 그런 데에다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하라 사막이라던가 뭐 이런 데가 다 위도 30도 정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봤고, 이런 애들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따뜻한 공기가 이제 저위도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 순환을 하게 되죠. 해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요. 이거는 계속 부는 거예요. 이거는 1년 내내 360일 계속 부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수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물을 끌고 갑니다. 바람이 계속 불면은 물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끌고 가요. 그래서 해수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런 걸 해류로 해류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류랑은 달리죠. 조류는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 썰물인데, 해류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되는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7쪽이에요. 자, 위도 0에서 30도에서는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무역풍은 동풍이에요. 동풍이에요. 257쪽. 그래서 동풍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죠. 물들이 끌려가요. 그래서 적도 지방의 해류인데, 북반구에서는 북적도 해류라고 하고, 남반구에서는 남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이거 이따가 지금 뭐 엘니뇨 라니나 얘기할 때 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0에서 60도는 편서풍이 불어. 편서풍. 북태평양 해류와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등이 흐른다. 뒤에 아마 지도 나올 거예요. 지도 보면서 다시 할 거고. 자, 그거는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아셔야 되고, 난류는 따뜻한 물이죠. 따뜻한 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를 때 난류. 그때 이제 수온이 높기 때문에 염분 같은 것도 높죠. 왜냐면 이제 용해도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염분 용해도 같은 게 증가하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얻은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데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이고, 난류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왜냐하면 온도가 낮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잖아요. 기체 용해도가.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많아요. 주위에 에너지를 뺏는다. 차가우니까. 표층 순환 방향, 북반구와 남반구의 순환 방향은 대칭이다. 대칭이다. 자, 다시 그림 보시면 넘겨보세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에서 30도 사이는 동풍이에요. 무역풍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부니까 북적도 해류가 생기죠. 이게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건 주로 이거이기 때문에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에서도 이런 해류가 있어요. 있는데, 이건 북적도 해류라 부릅니다. 이것도. 북적도 해류라 부릅니다. 이거. 요거는 남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남반구에서는. 그 다음에 오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막히죠? 막히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난류죠. 난류.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다. 중학교 때 배우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편서풍으로. 편서풍으로 방향이 바뀌잖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거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고, 가다가 또 막히잖아. 여기 대륙에.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이거는 한류예요. 이거는 식어서. 여기서는 이제 한류입니다. 차가운 물이.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환하는데 이렇게 순환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칭형이 되죠. 이거는 시계 방향,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 그렇죠? 자,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편서풍인데, 근데 요거는 남극 순환 해류가 이게 지금 극동풍이지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여기로 가는 거는 편서풍의 영향이고, 근데 남극 순환 해류는 여기 막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순환을 한다 이거죠. 순환한다. 뭐 여기는 조금 넘어가면 되지.
남극순환 해류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다. 이해가죠? 이 해류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해류가 이렇게 생깁니다. 대기 대순환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평상시 이게 계속 된다. 근데 엘니뇨나 라니냐는 이거는 기상 이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에요. 일단 엘니뇨 라니냐는 평상시가 아니야. 평상시에는 이래야 돼.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표층 해수가 여기가 지금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는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을 기준으로 하면 맞죠?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고 방향 감각 있으시죠?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고. 근데 여기 경도가 써져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이스트고 웨스트니까 왠지 여기가 동쪽 같고 이쪽이 서쪽 같아. 근데 그거는 경도를 얘기할 때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서쪽에 있냐, 영국의 여기 영국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동쪽에 있냐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쪽이 아니에요. 동경이지 동경. 태평양 기준으로 해서는 뭐야? 서쪽이야 서쪽. 서태평양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서경이긴 한데 동태평양이야. 태평양 기준으로 해서는. 뭔 얘기인지 아실 것 같죠? 그 다음에 아무튼 무역풍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여기 따뜻한 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적도에 물들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그림 이해하시죠? 그쵸? 따뜻한 물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 요 인도네시아나 이쪽이 호주나 이쪽이 여기보다 더 뜨거워요. 근데 요 물은 뭐냐면 요 물은 여기 이제 이 종단면을 보시면 바닷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뭐 어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상승하는 용승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심층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는 용승이 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차갑다 이거야. 이해가시죠? 용승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아래에 있는 찬해수가 올라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로 어디냐면 페루야. 페루 연안에는 평상시에 좀 찬물이고 인도네시아는 따뜻한 물이고, 그럼 당연히 공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공기도 따뜻한 해수에 있는 공기들이 위로 상승하고, 그러면 구름 많이 생기고, 상승 기류가 있으면 구름 많이 생기는 거죠. 비가 많이 내려요. 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뭐 이런데 나무 쭉쭉 자라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 가져다가 뭐 가구 만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구름이 여기만 있잖아. 구름이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비 많이 내려. 여기는 별로 비가 많이 안 내려요. 평상시에. 왜냐면 하강기류니까. 찬 공기가 하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강하면은 구름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구름이 잘 없고 비 안 내리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작물들이 또 잘 자라요. 그거에 맞는 작물이 있습니다. 뭐 있나요? 오렌지 뭐 이런 거 있나? 오렌지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안 좋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뭐 그런 작물들이 자랍니다. 근데 요렇게 있는데 밑에 글씨 볼까요? 자, 무역풍에 따라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고요. 동태평양에는 찬 해수가 용승이 일어난다.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낮다. 그래서 페루 연안은 표층수온이 낮아 하강기류가 우세하고 강수량이 적다. 이해가시죠? 하강기류 생기면 구름 안 생깁니다. 용승으로 어획량이 풍부하다. 이게 영양염류 같은 게 밑바닥에 좀 깔려 있어. 심층수에 영양염류가. 그게 이제 솟아오르니까 이게 영양분이 많아. 플랑크톤 뭐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어획량이 많아져요. 오히려 이렇게 찬물이 있는 곳이 어획량이 많습니다. 용승이 있는 데가. 어획량 풍부하다. 그래서 뭐 페루나 뭐 이런 데에서 뭐
킹크랩 이런 거 잡히나 이거? 좀 차가운 물에서 잡히나? 하여튼 뭐 거기에서 많이 어획량이 풍부해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서태평양은 표층수온이 높아서 상승기류가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요. 이게 평상시. 근데 그러다가 봐봐요. 어느 해에 무역풍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무역풍이 약화되는 원인은 잘은 모르는데 뭐 학자들마다 뭐 어떤 원인이 있겠지 하는데 하여튼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약화되면 바람이 좀 덜 부니까 이게 따뜻한 물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용승이 약화가 되겠지.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되면 따뜻한 표층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동쪽에 머무른다 뭐 이런 의미긴 해. 그쵸? 그래서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화가 되고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정도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엘니뇨라고 하는 거예요. 엘니뇨라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 이제 엘니뇨라고 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0.5도씨 이상 높은 정도가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올해 엘니뇨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표층수온이 상승을 해요. 동태평양 페루에서는 강수량이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상승하면 상승기류가 생기고 비가 많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기도 해. 별로 홍수가 없던 나라인데. 그리고 용승의 약화로 어획량이 감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기상이변 생기는 거 안 좋은 거 어쨌건.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여기에 서태평양에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생긴다. 여기는 가뭄이 생긴다. 예, 가시는 거 같죠? 근데 요 구름을 조금 동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가운데 쪽에 있는데 약간 동쪽으로 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온도가 확실하게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동태평양에 상승기류가 생긴다. 근데 어떤 때는 무역풍이 강화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너무 많이 쏠리는 거야. 너무 많이 쏠렸죠. 봐봐요. 확실하게 쏠렸네. 너무 많이 쏠렸죠. 여기 너무 더워. 근데 여기는 차가워. 용승이 강화돼서. 그래서 무역풍이 강화가 되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태평양 용승 강화되고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하강해. 근데 너무 하강하는 거지. 너무 하강하게 되면은 냉해가 발생해. 뭐 물고기가 좀 더 많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영양염류가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뭐 이렇게 작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밭작물 이런 거 냉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층수온이 하강하다 보니까 강수량이 감소하고 동태평양에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층수온이 상승합니다. 이건 서태평양이죠. 인도네시아. 강수량 증가하고 홍수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있어요. 근데 엘니뇨는 원래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페루나 이쪽 기준이야. 이게 남반구 기준이야, 남반구. 남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엘니뇨가 생길 때가 뭐 하여튼 크리스마스 전후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엘니뇨는 이제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아이. 스페인어로. 예수님이 오는 그 의미하는데 아무튼 그때 정도 생기니까 이제 엘니뇨라고 이름 붙였는데 라니냐는 이제 여자아이라는 뜻이죠. 좀 상반된 의미죠. 예, 온도가 낮아지니까. 요런 기상 이변이 있다. 옆에 뭐 글씨 있네요. 글씨 읽어보시면 여기 써있네. 엘니뇨는 남자아이라는 뜻이다. 또는 아기 예수이고 19세기 페루 북부 어부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적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따뜻한 바닷물을 부르던 이름이다. 하여튼 그랬고,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이제 여자아이라는 뜻이다. 용승은 영양염류가 많은 심해의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고, 심층수에는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가 풍부하므로 용승한 찬 해수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3학화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 사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막이 생기는 건데 그 사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과잉 경작,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거, 물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쓰거나 이러거든요. 예. 과잉 방목, 초지에 가축들을 놓아놓고 방목을 하는 거죠. 가축들이 막 다 뜯어먹는 거고, 무분별한 산림 벌채, 화전은 이제 불을 지르고 나서 밭을 일구는 거죠. 이게 불을 질러서 그럼 태우고 나면 그 태운 재들이 영양분이 돼요, 사실. 그러면 이제 밭이 잘 자라, 농작물이. 그런 거 화전민이라고 하지.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지구 온난화및 산성 등으로 사막화는 가속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황사가 많이 이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데요. 사막화가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물을 보존하고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토양을 비옥화하는 것이다. 뭐 일단 나무 같은 거 많이 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도 가서 뭐 이런데 나무 심기 봉사활동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합니다. 모래가 이제 안 쓸려가게 고정시설 이런 거 하네. 모래 유실 방지 울타리 이런 거 만드네요. 자, 개념 체크. 저위도 지역의 에너지 과잉과 고위도 지역의 에너지 부족으로 무슨 순환이 일어나냐면 해수의 순환과 대기 순환이 일어납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지표면이 고르다고 가정하면 적도 지역의 가열된 공기는, 그러니까 그냥 자전하지 않는다면 적도 지역의 가열된 공기는 상승해, 상승. 왜냐면 따뜻하니까 상승하겠지.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한 다음에, 고위도 차갑잖아요. 그럼 하강에 가겠지, 하강. 냉각된 공기는 하강한 다음에 지표면을 따라 적도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전하지 않으면 이런다는 거죠. 하나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의 대기 대순환은 각각 3개씩 나눠지는 거예요. 3개씩. 그러니까 여기에 3개의 순환세포, 남반구의 순환세포 3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대규모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을, 대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 대기 대순환. 국지적인 그런 바람 변화 말고 1년 내내 이 바람이 분다. 대기 대순환으로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 중위도죠.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 편서풍. 대기 대순환에 의해 해수면 위를 부는 바람은 해수를 끊임없이 이동시키는데 이러한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해류. 북태평양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의 편서풍에 의해 북태평양 해류가 흐릅니다. 적도 바로 위는 북적도 해류. 이거는 북태평양 해류. 모모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물의 흐름이다. 난류네요, 난류. 위도 지역에서 얻은, 저위도 지역에서 얻은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59인가요? 259. 대기 대순환과 해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대기 대순환은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고 고위도와 저위도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적도 지역의 공기는 가열하여 상승하죠. 대기 대순환으로 저위도 지역에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지. 위도 30도 지역에 하강하는 공기 흐름으로 고압대가 발생한다. 고압대 발생합니다.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고압대가 생깁니다. 근데 고압대 지역이 사막화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다시 보시면 하강기류가 생겨. 하강기류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아열대 고압대.
압력이 높다. 예. 하강 기류가 생기면은 구름이 안 생기니까 사막화가 됩니다. 2도 30도 지역은 고압대다. 자, 동태평양의 적도 해역의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이거 페루 중심이에요. 페루, 동태평양 페루 있는데 0.5도씨 높으면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엘니뇨라고. 엘니뇨, 라니냐 아니고 엘니뇨.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은 무역풍에 의해 표층의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면서 용승이 일어나 수온이 낮게 유지가 된다. 맞아요. 동태평양에서 자, 무역풍이 약화되어 엘니뇨가 발생하면, 여기까지 맞죠?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 수온이 올라갑니다. 엘니뇨 발생하면 페루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0.5도씨 이상이 된다. 0.5도씨 이상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편서풍은 북태평양 해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북동 무역풍, 이제 북쪽에 있는 무역풍이죠. 이거는 북적도 해류. 남동 무역풍은 남적도 해류가 발생합니다.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 사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막이 생기는 현상을 사막화죠, 사막화. 자, 봄철에 중국이나 뭐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거. 황사.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260조. 자, 우리나라와 전 지구의 기후변화 경향성 비교하기. 자, 연평균 기온보다 낮을 때가 많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기까지 다 이제 평균이긴 하겠지. 그거보다 낮을 때가 많다가 점점 높을 때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강수량이 와 이렇게 엄청 많을 때가 이렇게 있네. 자, 아무튼 강수량의 추세선도 증가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건 이제 아열대 지방화 되는 거죠. 올해 비 진짜 많죠. 뭐 장마철에 내리고 여름에는 쨍쨍하고 이랬는데 올해 여름에는 이제 뭐 수시로 내리지. 자, 그리고 연평균 기온의 지구 전체가 녹색. 기온 추세선. 예, 하여튼 올라가고 있죠. 예, 지구 전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구 전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온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증가하는 추세에 맞고요. 과거 1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2도 상승하였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거예요. 1.2도. 100년 동안에. 뭐 몇십만 년에 뭐 걸쳐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1.2도 상승한 거는 엄청 많이 상승한 겁니다. 우리나라 근해의 수온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수온이 증가하는 거 하죠. 수온 증가합니다. 평균 기온과 해양 표층 수온 어떻게 되게 변화하겠는가? 뭐 둘 다 증가하죠. 증가하죠. 상승하죠. 기온 변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뭐 둘 다 증가하는데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가? 하여튼 둘 다 증가하죠. 모두 상승한다. 그러고 있다. 일단은 내신 기초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261에서 262. 자, 기후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거. 지진하고는 상관없죠. 요런 거는 뭐,
토양의 종류. 사막이랑 그런 건 다르니까. 예, 지진하고는 근데 더 상관없지. 기후변화랑은. 토양의 종류, 모래가 많거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있을 것 같고, 기후변화랑은. 이 토양이라는 게, 건조한 지역이냐, 습한 지역이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관이 있고요. 기상 관측 자료, 이런 거 되죠? 이런 거는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얼음 속에 산소 동위원소, 이거는 이제, 얘기했는데, 얼음에 물이 있는데, 물이 질량수가 16짜리인 애가 있고, 18짜리인 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래 비율은 얘가 높아요. 얘가 원래 당연히 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16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 애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때 기후가 온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기온이 이제 상승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증발했다가 지금 이제 빙하니까 비로 내리잖아요. 비가 아니라 눈으로 내리겠네. 눈으로 내려가지고 쌓여가지고 빙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무거운 애의 비율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서 걔가 더 많이 증발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 분석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복사 평형 상태의 지구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에너지 이동은 중위도에서 가장 많다. 이게 중위도에서 가장 많은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튼 이제, 한 38도 정도 부근? 거기에서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동 자체는 이제 중위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동 자체는 중위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1번 보기 괜찮고,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 맞죠? 저위도가 더 따뜻하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입사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이 적다 맞고,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상태이고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상태이다 맞죠? 지구 전체적으로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이건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전체적으로는 많다 아니고 그냥 같다야 같다. 왜냐면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들어오고 데우고 빠져나가. 근데 이 데우는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복사 평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강화가 돼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게 덜한 거 아닌가 싶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데우고 나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은 같죠. 복사 평형을 이루고는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복사 평형이 사실 깨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더운 게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된 거거든요.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된 거지 복사 평형이 깨진 건 아닙니다. 사실. 아무튼 이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읽어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다. 그럴 것 같잖아. 뭔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고 복사 평형은 이루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 자, 태양의 고도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지표면에서 태양이 떠 있는 이 각도를 의미하지, 각도. 여기는 고도가 90도고, 여기는 고도가 한 20도 이런 거지. 그래서 고도는 A가 더 높은 게 맞아.
위도는 C가 더 높죠. 어? 태양의 고도는 태양에 이렇게 떠 있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지. 지표면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은 A가 B보다 적다. A가 많죠. 여기가 많아요. A가. 틀렸고,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는 B가 C보다 크다. 차이는 C가 크죠. B가 큰 게 아니라 B는 비슷한 거지. B는 비슷한 겁니다. 중위도니까. 차이는 C가 더 큰 거고, B는 이제 중위도 지방은 비슷한 거죠. 1번 답이고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 해수면 상승. 처음부터 얘기했네요. 온실효과 증대. 이게 더 먼저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효과가 증가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리을, 니은, 디귿, 기역. 5번 답이고요.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빙하 면적이 증가되는 건 아니죠. 1번 답이고, 일단 1번 답이고. 자, 기상이변 일어나 생태계 파괴될 수 있고요. 해안 저지대 침수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로부터 증발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대규모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맞죠? 지금 대규모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번 답이고, 대기 대순환에서 이렇게 3개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A는 이제 동풍이 부는 거, 동풍. 극에서 부는 동풍, 그 극동풍. B는 서풍이야, 서풍. 편서풍. C는 무역풍이긴 한데,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 자, 그 다음에 7번에 대기와 해양의 순환과 관련된 설명.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한다. 맞죠? 대기와 햇수 순환으로 에너지 불균형 심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거고, 태양 에너지 약 70%는 지면, 대기, 바다에 흡수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30%는 반사가 되고, 30% 반사되고, 나머지 흡수가 돼요. 4번이 답이고요. A와 B의 비바람으로 인해 북태평양에서 일어난 해류의 이름. A는 편서풍인데, 이게 뭐냐면 북태평양 해류. A. B는 북적도. 적도인데 북적도 해류. 4번.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게 멕시코 만류고요. 요게 난류의 일종의 난류. 하여튼 4번. 여기 있네요. B가 멕시코 만류고, 멕시코 만류. 이건 난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멕시코 만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멕시코 만류고요. 요거는 캘리포니아 해류. 근데 A는 한류죠. 왜냐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잖아. 한류고, B가 난류죠. A와 B 중 저위도에서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하는 거는 B지. B는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뜻이지. 왜냐면 자기가 열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뺏기니까 주변한테. B가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주변은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멕시코 만류 얘 때문에, 얘 덕분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겨울에도 따뜻한 거예요. 왜냐면 멕시코 만류가 난류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답은 2번이었고요. 9번에 10번은 무역풍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화돼서 페루 연안이 따뜻해진다.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은 엘니뇨예요. 엘니뇨. 엘니뇨인가 리뇨인가? 엘니뇨네. 엘니뇨. 자, 동태평양 지형의 용성이 약화돼요. 약화. 동태평양 지역의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따뜻해지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하죠. 따뜻해지니까. 적도 지역의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내려간다. 아니고 서태평양 지역의 폭우나 홍수 등 기상이변이 생긴다. 이건 하여튼 라니냐 때 이런 거고요. 이거는. 자, 11번. 평상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태평양 적도 부근의 대기 및 해양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요게 좀 그림에 오해 소재가 좀 있네. 그림에 보면은 이제, 무역풍은 사실 이렇게 불지는 않아. 이거 좀 이상해, 조금, 그림이. 그러니까, 무역풍은 이렇게 부는 거긴 해. 이렇게 부는 거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는 아예 무역풍 방향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서태평양 적도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공기의 상하 이동 변화. 그러니까 이게 요 순환이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이 지역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따뜻한 해수가 일로 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차가워지긴 하지 평상시보다는. 그래서 서태평양의 적도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서태평양은 공기가 하강기류가 좀 더 생기는 거죠. 생겨서 강수량이 줄어드는 거지. 왜냐하면 하강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잘 안 생기니까. 강수량이 줄어든다. 동태평양은 상승기류가 생겨서 강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그림은 사막과 사막화 지역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막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위도 30도 부근에 많다라는 거죠. 위도 30도 부근에 많아요. A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가 증가하겠죠. 편서풍을 타고 몽골 뭐 이쪽에는 사막에 있는 모래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렇고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지속되면서 사막이 확대될 것이다. 맞고, 과다한 방목으로 초원과 산림이 감소하면 사막화되는 지역이 증가할 것이다. 맞죠? 그래서 5번 답입니다. 일단 실력 향상 문제는 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휴강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이제 자기 각자 진도에 맞춰서 시험지 풀이 이런 거를 오늘부터 할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